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츠 가격 하락이 기회일까요? 미국 뱅가드 리츠 ETF VNQ를 적립식으로 접근해보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고요.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ETF,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 원 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 ETF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4,475원 된 그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 코덱스가 베팅할 시점이네요 라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주신 질문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배당금 약 연유로 했을 때 400원이 좀 넘는데요. 이거를 4,400원으로 나눠보니까 무려 9.2% 넘으니까 대단한데요. 이게 배팅할 만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일부 드는데, 자, 이게 2022년도 상황이죠. 저금리에서 금리가 막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 6월달,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때 부러져서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2차 폭락이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일하게 이런 리츠라는 배당, 채권 같은 주식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VNQ 대비 그래도 우리나라 리츠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이긴 했어요. 변동성이 좀 작아 보이죠? 이거 미국 대비. 근데 그러다가 9월달 들어서 좀 많이 이렇게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에 하락이 아무래도 수출이 감소한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한다. 이건 경기 선행지표거든요. 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면 임대료 못 내는 거 아니야? 그 월세가 좀 줄어들 수 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등등은 좀 불확실한 요소죠. 공실이 드러날 수도 있고. 환율이 상승한다. 환차손 나는 부분. 지정학적인 리스크 확대. 계엄까지 똥볼을 차보니 누가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사무소를 열어놓고 장사를 하겠어요? 이런 등등의 리스크가 확대된 부분이 이제 이 빨간색 박스 9월 이후에 벌어진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떨어진 최근 한 3개월 정도 모습입니다. 근데 VNQ 미국도 갑자기 떨어졌어요. 11월달 들어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 이 금리가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고금리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고금리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제 배당주가 더 조정받은 괴와 함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 이후 10% 넘는 하락이니 배당을 뭐 8% 받으면 뭐합니까? 10% 주가가 빠지니까 좀 까져버린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임지수 기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좋은 기사를 써주신 게 보여서 소개를 드려봅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 우려 속 이게 내용인데요. 여기 핵심을 보니까 올해 금리 떨어진다고 싶으니까 지금 이제 다시 이때 외형 성장의 찬스다. 물건을 더 사서 배당 가능 이익을 늘려봐야지라고 했는데 그거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주가가 희석이 되죠. 주주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특히 한화리츠는 3개월간 29%나 하락을 했고요. 이런 유상증자 규모가 리츠 시총의 무려 3분의 1이 가까운 수준, 30% 수준이라는 겁니다. 참 한 방향으로 와 하고 유상증자가 쏟아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계면에서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면 그동안에는 2022년도 시작된 고금리 국면에서 배당형 상품의 리스트 특성상 지속적으로 배당을 해주기 위해서는 배당이 꾸준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투자들이 팔고 나가니까. 그런데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서 줄어드는 배당금을 막기 위한 비용 통제에 급급했으니 신규 자산 편입은 꿈도 못 꿨다. 배당 확대 엄두도 못 냈다라는 거죠. 즉 최근의 외형 성장은 사실상 중단이 되었었다가 올해 들어서 금리 하락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지금은 이제 기회가 됐다. 배당을 늘릴 수 있는 투자 적기로 판단한 나머지 지금 다들 모든 운용사가 이제 다시 투자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운용사 같은 생각을 했고 유상증자를 할까 무려 시총의 30% 수준을 쏟아내니까 주주들의 피로감만 가중된 거죠. 앞으로 돈을 더 벌게 해주는 건 고맙지만 주가가 희석이 돼서 유상증자를 했으니까요. 희석된 부분을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안타까운 상황이죠. 관련된 관계부처가 조정에 나섰어야 했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이었다는 거죠. 다행히도 이게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서 내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실률 같은 지표를 보면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자연 공실률 수준은 5%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그나마 가장 높은 공실률이 여의도 쪽인데 얘도 아직은 이 5%보다는 낮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를 매각하려고 올해 연초에 공고를 냈다가 최근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PF 사업장 중에 마포, 우량한 도화동 개발 사업 중에 무려 손실을 60% 가까이 보고도 매각해버렸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정부가 PF 구조조정을 좀 어렵게 생각한 것 같아요. 특히 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유의나 부실 우려 사업장의 PF 규모가 전체 대비 5에서 10%로 추산했다라고 하면서 뭐 이 기자님이 얘기하기로는 요건 구조조정 안 하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제 어떤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고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불확실한 거죠. 이렇게 더 기다려봐야 뭐 이거 우리나라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보면은 투자를 못 하는 거고. 그런데 뭐 탄핵이 인용된다든가 정치적 안정을 찾고 뭔가 좀 확실한 솔루션이 나오면 안정을 찾고 이제 바닥에서 반등도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이 또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포함한 미국 리츠 주가가 요 파란색이고요. 보라색이 미국 정책금리 수준이거든요. 최근 모습이 보면 과거 정책금리만큼 올렸다가 이제 떨어지는 금리 인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 주가가 어땠니?라고 보면 자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이제 정책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사실 어떤 그 기업들의 이익이나 어떤 경제 주체들의 부담이 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조정을 좀 받습니다. 아, 얘들이 월세를 못 내겠구나. 약간 그렇게 판단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이 빵 터지니까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그 고점에서 다시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납니다. 리츠 주가가. 그러니까 리츠 주가도 변동성이 크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적립식으로 접근해보자. 다만 우리나라 대비 미국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적립식으로 가면 가능하다. 목돈이 한 방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반등하면 좋겠지만 진짜 반토막 이상 나면 물타기 할 돈이 없잖아요. VNQ가 지금 3.28% 배당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배당 받으면서 계속 물타기 하면서 버티는 거죠. 주가가 빠지면 계속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하면 물타기가 됐기 때문에 평균 단가에서 회복도 빠를 거다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한국이 확실해 보이지 뭐 주가 면에서는 되게 좋죠. 배당 수익 면에서는. 근데 결론 지어서 보면 일단 탄핵이 인용된다든가 정치적인 안정이 선행된 거를 보고 저는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